안녕하세요. 소마테라피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요가인들에게 통증과 부상이 흔한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반 수련자나 전문가나 요가를 하면서 크고 작은 부상과 통증은 매우 흔한 편이에요. 그래서 하다 보면 없어지기도 하고요, 실제로. 그리고 특정 동작을 할 때 정도의 통증이 남아있다거나, 이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발생이 되는지, 또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할 수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 하다 보면 좋아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서, 요가에서는 통증 이렇게 자주 일어나고, 부상이 있고 이런 것들이 그냥 좀 일반화되어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통증과 부상은요, 몸이 그 상태에 익숙해지면서 그 통증과 부상을 가지고 다시 좀 덜 불편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해서 재조직화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로 통증이 덜해지기도 하고 또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익숙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익숙해지는 패턴으로 남아가지고 요가를 지속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큰 부상이나 아니면 이제 회복할 수 없는 구조 변형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이제 요가에서는 통증이 참 오해가 깊은 편이에요. 고전 요가 철학이 잘못 해석이 돼가지고 전해지는 이런 면들이 있어서 통증은 참고 견뎌야 하는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또 좀 많죠. 그래서 요가인들이 통증에 조금 더 관대한 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통증은 우리 몸의 비상벨 같은 소통 요소예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인데, 이걸 무시하고 계속하게 되면 부상과 영구적인 구조 변형으로 이어지는데, 여기저기 이제 관절에서 소리가 나고, 또 이제 가동 범위도 잘 나와서 동작은 잘 되는데, 관절 불안정으로 인해서 이제 전신의 긴장도가 높아진다든지, 또 육체적으로 긴장도가 높아지게 되면 이 심리적이나 감정 이런 것들, 사고 이런 것들도 긴장도가 높아지고 예민해지거든요. 근데 이런 상태까지 연결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요가인들에게 조금 간과되고 있는 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요가는 우리 몸이 만들 수 있는 가동 범위를 최대한으로 발휘했을 때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동작들의 집합체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인간의 몸 기능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제 기능이 아닌 길로 힘을 보내면 통증이 발생되고 부상이 발생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기차가 어, 이동을 하려면 철로를 따라서 이동을 하죠. 그래서 기차가 이동할 수 있는 길은 철로라는 길에 한정되어서 그 길만 따라 움직이면 탈선도 하지 않고 문제없이 자연스럽게 속도를 내서 달릴 수 있어요. 이런 철길과 기차 사이의 연결이 우리 몸의 관절이라고 대입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관절면이 서로 미끄러지고 회전하고 구르고 이럴 수 있는 가동 범위들이 이미 정해져 있고 그런 관절면들이 우리 몸에 수백 개, 수천 개의 관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관절면들만 따라서 잘 움직여주면 가동 범위도 잘 나오고 몸도 자연스럽게 잘 움직이고 살 수 있는데 어떤 이제 특정한 동작이라든지 아니면 잘못된 이 인지로 인해서 움직임을 하면서 그 길이 아닌 길로 힘을 밀어붙이는 거예요. 뭐 이제 근육을 찢는다든지 아니면 동작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대가지고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요. 이제 그렇게 되면 철길 따라 잘 가고 있는 기차를 철길에 리 아닌 방향으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철로하고 이 기차가 연결되는 관절 사이에서 막 이렇게 이 불협화음이 생기겠죠. 이렇게 잘 가다가 서로 부딪히고 막 이제 거기서 이제 불꽃 튀고 막 이럴 거잖아요. 이제 거기서 더 강하게 밀면 기차는 탈선을 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 몸에는 이미 내재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 길이 아닌 방향으로 자꾸 힘을 보내고 그걸 지속하기 때문에 부상이 잦아지는 거거든요. 근본적으로 기능은 내재적이에요. 원래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의지를 더할수록 좋은 결과가 나오는 기술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술은 외재적인 요소예요. 이 자연적인 상태가 아니라 인간이 이 인위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잘 돌아가게 하려면 외재적으로 이 의도를 넣어서 사용 방법을 배우고 익혀서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야 기술이 잘 쓰여집니다. 그래서 외재적 기술은 노력을 더하고 그럴수록 더 나아지는 구조예요. 그러나 기능은 이 내재적 요인이어서 밖에서 의도적으로 이 의지를 더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미 내재적으로 그러한 기능을 이해하고 수용해서 인식해야 하는 요소거든요. 저는 이것의 구분이 안 되는 상태로 요가를 해서 이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허용해야 할 때 외부에서 다른 사람들이 알려주는 방식으로 노력을 더하고 그래서 발생되는 불편함은 참고 견디면서 하는 이런 수련 방식이 요가인들의 부상이 잦은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체로 자연이 내재적 기능에 속하고요.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문명이 외재적 기술에 속해요. 그런데 인간은 자연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사회교육을 받는 시기부터 지금까지 대부분의 우리들의 교육은 외재적인 기술 교육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들, 사회에 대해서 뭔가 배워 익힌 것들은 대부분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문명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그걸 배워가지고 계속 열심히 노력을 하게 되면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우리는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죠. 그러나 자연과 문명은 공존하죠. 자연이 무조건 좋다, 문명이 무조건 좋다가 아니라 두 가지가 공존되어 있는 상태에서 균형을 이루어서 살아야 할 때, 이 문명, 기술,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방법에 너무 치우쳐 있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기능을 이해하고 인식해야 되는 순간에도 자꾸 기술적으로 뭔가를 더하고 뭔가를 더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노력하고 이러는 방법들을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움직임은 너무나도 기능적인 상태인데 그것의 이해가 부족하면서 내가 좀 더 노력을 하고 좀 더 정렬이라는 이름의 기술을 더하게 되면 더 빨리 동작을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되겠지. 더 잘할 수 있게 되겠지. 남들보다 더 잘하게 되겠지. 이제 이런 욕심들이 생기는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부상과 통증, 이런 것들이 잦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도 20년 넘게 요가를 수련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지나오면서 저의 이런 수련 과정들, 그리고 그 과정에 함께 있었던 많은 요가 수련자들이 대체로 이러한 길을 걸어요. 그런데 기능을 모르는 상태로 열심히 하는 것은 사실 저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이 기능이 아닌 길로 힘을 보내면서 이 가동 범위를 넓히는 이런 이 동작 수련을 하지 않는데요. 현대에는 이제 이런 이해들이 깊어지면서 이 현대 요가에서는 기능 공부를 해야 한다라는 바람들이 이제 불고 있죠. 그래서 많은 교육 과정에 해부학이라든지 생리학 과정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자신의 몸의 기능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몸을 잘 쓰는데 그 교육이 도움이 되신 분들 몇이나 되나요? 현실은 뼈 이름, 근육 이름 외우고, 그다음에 근육의 기시정지, 그리고 그 근육이 기시정지가 짧아지고 길어지면 어떤 액션이 나오는가, 이 공부하는 데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기능 공부가 힘들다고 느끼는 거예요. 모르면 무조건 힘들다고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사실 이 뼈 이름, 근육 이름, 기능이, 이 액션 이런 것들은 기능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런 용어들을 쓰게 되면 설명이 이게 장황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알아야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움직여 보면서 경험하고 하면서 이제 같이 함께 이야기를 나눠서 소통을 하기 위해서 배우는 용어이지 이것이 기능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기능까지 배우고 경험해 보지를 못한 사람들은 이게 이제 기능 공부인데 내가 이거 열심히 안 해가지고, 내가 이거 제대로 안 배워가지고 모른다. 그래서, 어렵다. 라고들 많이들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뭐 이런 이름들을 다 외워가지고 머릿속에 있지 않으면 더 그 다음으로 진도를 못 나간다. 뭐 이제 이런 개념들도 있어가지고 죽자사자 외우는데 이게 이름이 너무 많죠. 해부학이랑 생리학 용어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이 기능을 이해하는 것과 함께 나가지 않으면 그냥 디립다 외우는 방식으로는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아요. 예, 원래 너무 방대해서 그렇게 남아있을 수 없는 것을 그걸 해야 그 다음 진도를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더 이상 진도를 못 나가는 거예요. 하면서 자주 사용되다 보니까 외워지는 게 뼈대 이름이고 근육 이름이고 기시정지의 기전인 거거든. 실상은 이 공부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있으면서 열심히들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능 공부는요, 매우 흥미롭고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내 몸의 이 기능 공부를 통해서 평소에 내가 움직이면서 궁금해했던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공부 자체가 되게 흥미로워요. 그래서 기능 공부 제대로 접근을 하게 되면 지루하다, 어렵다라는 표현보다는 너무너무 흥미롭다, 계속 더 하고 싶다, 이런 상태가 됩니다. 아니, 그래도 그럴 것이 잘 안 되는 움직임이 왜 그런지 알게 되고, 그다음에 내 회원이나, 아니면 직접 내가 몸을 움직일 때 어떤 이유로 동작을 잘 못했는지, 저 사람들이 왜 못 따라오는지를 알게 되는데, 당연히 재밌고 흥미롭죠. 다만 그런 원리를 설명하는데 이제 해부학 용어랑 생리학 용어가 사용될 뿐이에요. 그게 기능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요가뿐만이 아니고 모든 움직임이 이 내재적인 자기를 이해하는 과정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나 요가에서 이게 부족하게 되면 더 이 역효과가 나는 이유가 이 최대 가동 범위를 활용해 가지고 아름다운 동작들을 하는 이런 것이 요가가 다른 동작들하고 좀 다르다 보니까 더 통증과 부상이 잦아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내재적인 요소의 기능은 누군가에게 배울 수 없어요. 자신의 몸의 감각을 주의를 기울이면서 어디로 가는 것이 이 철길인가, 어디로 가는 것이 이 동작에서 내 관절들이 착착착 기능적으로 잘 맞물려 가지고 움직이는 길인가, 이런 것은 자기만 알 수 있어요. 자신의 몸의 감각에서 그걸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 몸을 움직이지 않게 되면 이 비기능적인 방향으로 힘을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이런 방식의 수련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마 테라피에서는 기능을 공부할 때 단순히 이론적으로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직접 움직여 보고 또 이 상대방의 몸을 만져서 우리가 공부하는 곳들을 이렇게 움직여 보고 하면서 교차 검증을 통해서 기능은 배우는 방식을 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다 막히셨던 분들, 그리고 자신의 몸이 이해가 잘 안 돼서 이 수련을 계속 이어가는데 뭔가 불편함이 있고 장애가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이런 자신의 몸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수련을 하거나 공부를 하는 방식을 선택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볼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